고대 중국의 한 나라에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등불이 모두 꺼지면서 실내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장난기 많은 젊은 신하 한 명이 왕비를 껴안았습니다. 실내가 밝아진 후 왕비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문제의 신하를 찾아내어 벌을 내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즐거운 연회였고 신하의 장난이 분명했기에 왕은 없던 일로 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외적이 쳐들어와서 왕이 쫓길 때 얼굴도 모르는 젊은 장군이 목숨을 걸고 왕을 구해주었습니다. 왕이 그 공을 치하하자 젊은 장군은 왕 앞에 엎드려 왕비를 껴안았던 범인이 바로 소인이었습니다 라고 자백합니다. 한순간에 화를 참은 덕분에 왕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최근 사건 사고를 보면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서의 보복운전, 묻지마 살인, 헤어졌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살해하고 가족까지 해치는 범죄, 이웃사촌 사이에 자신을 무시했다며 홧김에 저지르는 살인 등 한순간의 분노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 자주 화를 내는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풍요로워졌지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절이 이렇다 보니까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도 하죠. 화를 내면 결과적으로 당사자나 상대방에게 무조건 손해입니다.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불과 몇 분을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 일쑤죠. 문제는 매번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화내는 버릇을 못 고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스토어 철학가 세네카는 분노를 부가치하는 것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일종의 광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출근길에 차가 막혀 짜증이 난 상황에서 얌체 운전자가 갑자기 불쑥 끼어든다면 10중 8구 당신은 욕설을 내뱉으며 화를 낼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세네카는 이때 화를 내기 전에 우리 관점을 이동시키거나 정신의 크기를 확장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끼어든 운전자로 인해 며칠 뒤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지, 지구의 기후변화나 핵전쟁 위험만큼 중요한지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픽 실수하고 마는 거죠. 세네카는 분노야말로 우리의 도덕 상태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 중에서 분노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저항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사람을 어떻게 피폐하게 망가뜨리는지 잘 알려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2003년 영화 올드보이입니다.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진 이우진은 오대수가 초등학교 시절 누나를 죽게 만든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그 분노에 얽매인 나머지 오대수를 15년 동안이나 폐쇄된 감옥에 가둔 후 인생을 망가뜨리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스스로 파멸적인 죽음을 선택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우진의 분노는 오해였고 오대수는 엉뚱한 피해자였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이우진이 삽질을 한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던 겁니다. 그 어떤 감정보다도 분노가 우리 인생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일상에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세네카가 분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가 살던 시대가 분노에 의해서 지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로마 시대 최대의 폭군이었던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황제 시대를 살면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를 느껴야 했습니다. 황제의 사소한 기분 변화로 원로원 의원들이 끔찍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되는 광경을 수시로 봐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칼리굴라에게 살해당할 뻔하지만 칼리굴라가 먼저 암살당하는 바람에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였던 네로의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자결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는지 세네카는 분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책을 저술합니다. 형인 노바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로마 시민 전체에게 분노의 위험과 대처법을 알리는 책입니다.
분노는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피해를 입기까지의 상황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석하거나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화를 냅니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생각에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같이 화를 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니 오해로 빚어진 행동이었다거나 누군가의 속임수나 거짓말로 인한 경우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뒷수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시간을 두고 알아본 후에 화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생각에 여유가 없다면 화를 내기 쉽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 지금 상황이 화를 낼 만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사건인데 내 기분이 다운되었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세네카는 분노 치료법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예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분노가 표출되면 걷잡을 수 없기에 사전에 방지하자는 거죠. 이 방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를 유발하는 사건을 더 크고 중요한 사건과 비교하는 겁니다. 내 앞에 끼어든 얌체 운전자의 새치기는 지구 기후변화나 귀가한 후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과 비교하면 화내기도 우스운 하찮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특히 운전할 때 이런 상황을 많이 겪는데요.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려다가도 나도 똑같이 운전한 적이 있으면 화를 내기 어렵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큰 죄가 아니라면 용서하라는 게 세네카의 조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존재감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쓰레기로 생각하는 거죠. 칼리굴라나 네로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강할 때 이 방법은 효과적입니다. 슈퍼 갑질을 하는 고객에게도 효과 만점이죠. 쓰레기에게 화를 내봐야 입만 아플 뿐이니까요. 두 번째 분노 대처법은 화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분노는 첫 폭발 순간의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이때 참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의 강도는 빠르게 줄어드니까요. 지금은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 일도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세네카는 화가 나면 거울에 당신 모습을 비추어 보라고 조언합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흥분하고 있는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 누구든 화가 사그라질 겁니다. 흥분한 자신의 모습은 가장 좋은 분노 억제제입니다. 화를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가 나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퍼부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찝찝하죠. 식당이나 야외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갑질하는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비슷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날 기미가 보이면 진정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중요한 일을 미뤄야 합니다. 사소한 손해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눈앞의 상황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후 상황까지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전하는 분노를 억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으로 알차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